안녕하세요. 리더 투 리더입니다.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 대해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지음 리드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소개된 부자들의 생활을 통해 성공과 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점검하고 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련미는 누구나 끌어당긴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품격과 교양의 깊이로 공경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지 말자.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자기 시선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교양을 갖춘 사람이다. 자기 삶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문과 성찰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지한 성찰 없는 분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끄는 자만이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우아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너그러움과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나와 주변을 잘 보살피는 여유와 관심이다. 위기 속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까지 발휘하는 것이다. 상대를 당혹시키지 않고 잘못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호응을 얻는다. 우아함은 도도함과 달라서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다.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편안함으로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이어갈 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된다. 자신의 부에 대해 겸허한 성찰을 하는 부자라면 그 부가 공동체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제조업으로 부자가 되었거나 의사로 돈을 벌었거나 그분은 바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나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의 성공도 그가 속한 환경과 운,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감사할 줄 아는 부자라면 자신의 성공을 나눌 수 있는 모습 또한 생각할 것이다. 빌 게이츠는 운 좋게도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록펠러는 사회 시스템의 보호 속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줄 책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신념이다라고 했다. 매일 옷을 고르는 게 귀찮아 옷장 안에 같은 티셔츠만 걸어놓고 산다는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50조라는 거액의 기부를 두고 그는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이외에는 해야 할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즉 자신을 과시하는 데 신경 쓰며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 더 힘쓰겠다는 말이다.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은 그들을 멋진 사람으로 평가하게 한다. 상류층이란 단순히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길 때 부여되는 칭호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매력.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지능이 높아서 성공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다중지능을 분석한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공한 분야와 관련된 지식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할 줄 아는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났다.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도전 이유와 의도가 분명해서 더 적극적으로 파고든다. 도전과 실패,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파악해내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때때로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를 해도 크게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 자신감을 갖고 다시 도전한다.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단점 역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만난 VVIP들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며 돈의 흐름을 공부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즐기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꾀했다. 어느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일을 즐겼으며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한다. 돈을 쫓아 뛰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0.1%의 부자가 된 것은 돈의 성질과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오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비밀. 리더가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에 사람들의 이견이 없다. 결국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흔히 나는 말재주가 없어 라고 푸념하는 말을 듣곤 하는데 말하기는 재주가 아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재료인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남들 앞에 서기를 꺼린다면 당신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공한 부자치고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부자들은 대화와 타협의 고수인 경우가 많다. 책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만들어 온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론이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진리가 여기서도 통한다. 사회적 관계의 대화와 타협에서 핵심은 바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봐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아는 것을 듣는, 아니 들어주는 즐거움을 즐겨야 한다. 말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 잘 들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견주어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 몇 마디의 말로 그 공간을 당신이 채워줄 수 있다. 장황하지 않아도 되고 번지르르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된다. 진심과 진정 어린 말이 더 통할 수 있다. 상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당신의 목적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해라. 그는 이미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시알디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이용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이 잘 되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상대도 유익을 얻는다면 서로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더불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은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성공한 사람은 협업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안다. 여러 사람의 능력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동료들의 기여도를 존중한다. 서로의 이익과 기회를 주고받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모두가 연결되는 시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역량과 속도는 더 빠르게 전달된다. 성공을 위한 탄탄한 길이 뚫리는 것이다. 내 것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의 길을 쥐고 있는 것이다. 진정 내줄 것이 없거든 상대에게 칭찬과 웃음만이라도 내줘라. 당신에게 이익만 주는 묘수다. 넷째, 제한된 신의 선물. 시간을 잘 안배해보자. 시간이 없다고 즐겨하던 취미를 접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넓힌다는 의미로 취미를 활성화시켜 보는 것이다. 모든 경험은 자기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작용을 한다. 세상에 관해 다양한 관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과 시간을 늘려가는 게 취미생활이 아닐까? 마음의 여유와 자신의 감정과 기쁨을 소중히 여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감정을 채우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일에 대한 즐거움을 더해주는 일이다.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자신의 취미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하루 24시간은 크로노스다. 이 크로노스를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 바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명의 시간이다. 어떤 분야에서건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잘 이겨낸 성숙한 사람들이다. 자기 내면에 있는 불편함과 모순을 알고 덜어내는 시간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목표에 집중한 것이다.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에서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넓은 시선을 유지한 결과다. 성공한 사람들이 너그러워 보이는 것도 이러한 훈련에서 연유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다섯째, 보편적 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더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열정을 꼽겠다. 열정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 위력을 알기 때문이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도전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과도한 욕망이나 성급한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조급한 상황 판단도 금물이다. 성공은 소신에 따른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에서 시작된다. 밝고 긍정적인 기운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그들의 말투나 표정, 옷차림에서 우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성공하고 돈이 많으니 그런 표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건네지만 사람의 표정이나 매너가 하루아침에 쉽사리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밝은 에너지가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을 믿는 데서 오는 당당함에 상대방은 기가 눌리기도 한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더 강화가 되고 자신감이 충만하기에 더욱 일이 잘 풀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 항상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과거가 영화롭고 화려했더라도 혹은 아무리 비참하고 잊고 싶은 아픔이 많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자신을 붙잡고서는 절대 새로운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수 없다. 오늘도 반복되는 고민과 스트레스에 질질 끌려다니며 산다면 과감하게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찬란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수 있다. 온고 지신의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꿔야 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섯째, 세상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공부는 평생 우리 곁에 있다. 이전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이다. 모든 경험은 자신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자신을 둘러싼 주위를 벗어나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아진다. 권위 있는 자의 조언도 새겨들을 때 의미가 있다. 그 무엇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자신이 알고 싶은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대입시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결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새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고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회장님께 돈을 버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돌아온 대답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라고 했다. 세상의 흐름, 돈의 흐름, 사람의 흐름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은 태도를 유지해야 돈이나 성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접적인 경험이 제한적이라면 소설이나 영화 예술을 통한 간접 경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밀란 쿤데라는 소설은 도덕적 판단이 중지된 땅이다 라고 말했다. 소설을 읽으며 우리는 인물들의 도덕적 흠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된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지적하던 것을 멈추고 그들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만든다. 때론 억울한 일도 겪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물들을 통해 위로받고 삶에 대한 힌트도 얻는다.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니라도 나와 다른 그들을 좀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그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도전적 태도 때문이다. 항상 좀 더 나은 것을 고민하는 삶의 자세가 그들의 손에 책을 들게 한다.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책으로 접하며 지식, 지혜를 얻는다. 원래 책이 권력자들에게나 허용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책을 읽는 계급이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책을 사는 것은 책을 읽는 시간까지 함께 사는 행위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 삶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색과 성찰이 필요할 때 곁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처럼, 조용하게 답을 생각하게 만드는 스승처럼 책은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있어 왔다.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은근히 제시하면서 말이다. 책이 주는 흐뭇함을 느끼면 사는 맛이 풍부해진다. 한 권의 책으로 당신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책이 주는 재미와 유익을 놓지 않기 바란다. 7번째, 내가 나를 만든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노화와 죽음이야말로 변함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스티브 잡스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외부의 기대, 자신에 대한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조차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죽음과 삶은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진 메메토모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삶을 말하고 있다. 삶은 유한하고 덧없으며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대로 노년의 비극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젊음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젊음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늙음에 대한 거부야말로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겸허하게 지금의 삶에 더 집중해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들여다보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주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더욱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나이에 집착하지 말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이다. 8번째, 노력한 결과가 가져온 기쁨.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좋은 것이 재물이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여유만큼 기쁨이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노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다. 소비에 대한 자기 기준을 정할 때는 기쁨과 만족도가 커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돈을 자신의 내적인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데 쓰면 행복 지수가 상승된다. 문화 예술적인 취향을 개발하고 취미 생활을 늘려서 내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남보다 더 비싼 자동차와 물건을 소비하는 대신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데 지갑을 열면 된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자기만의 독특한 취향을 가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2번째는 내가 아닌 남들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더 행복해진다. 남을 위해 돈을 쓰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쓸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선물은 받을 때도 좋지만 남을 위해 고를 때 더 설렌다. 선물할 사람의 취향과 기호를 떠올리고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을 나서는 길도 행복하다. 자신이 행동으로 보이는 매너는 예의와 겸손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인간 관계에서 매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데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에 깔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배려다. 즉 문화의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 매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소소하게는 상대방 앞에서 전화 받을 때, 인사를 나눌 때, 식사할 때, 미팅의 자리 등에서 부지불식간에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너가 자신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매너가 성공을 부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기업의 CEO들이나 현재 각 영역에서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본서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 투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